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스피 3000이라는 꿈의 숫자에 도달했던 어제, 그런데 종가상으로는 2900대로 다시 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하지만 하루 만인 오늘 다시 외국인, 특히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가격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자리를 다시 3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도 100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목요일 증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주식학개론에서 현재 상황, 진행 상황을 좀 알아봤던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자세히 그 상세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의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화당 50대, 민주당 48석, 이렇게 의석수가 상원의원 현황인데요. 두 석의 자리를 걸고서 이번에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박빙 승부를 갔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남아있는 두 석을 모두 이제 차지하면서 일단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원래는 좀 먼저 이제 앞선 투표에서 한번 한석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제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까지 마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좀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의 의석수는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50 이렇게 반반이 되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반반일 때 캐스팅 보트는 결국은 이제 부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야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부대통령이 의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부대통령은 지금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의 해리스 부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0대 50은 뭐 민주당이 이번 상원까지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는 이제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좀 여기에 힘이 좀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 이슈도 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의회에 난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조지아주 선거와는 관련은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이 원래 지금 이 상원과 하원에서 이 합동회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원과 하원이 지금 이번에 이제 개표 결과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미국 이제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마지막 절차거든요. 대통령에 확정되는 마지막 절차인데, 이 부분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하면서 사상 초유로 이게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거의 쿠데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주 방위군을 좀 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좀 난리가 남아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이 의회 일부만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몇몇 극성 지지자들이 뭐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 언론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워싱턴 DC 엄청나게 많은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기에 지금 집회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뭐 촛불 집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뭐 광화문 집회를 했을 때 같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지금 워싱턴 DC에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싱턴 DC 이제 주지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통행 금지 명령까지도 내릴 정도로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번에 모든 선거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 지금 이제 민주당의 승리, 말 그대로 블루웨이브가 됐고요. 이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물론 뭐 뒤에 좀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시장의 장단점은 있는 건 맞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 좀 국론 분열과 관련된 우려감은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의 장 막판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 증시 장 막판의 상승세를 좀 꺾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조 바이든과 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다 장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자, 전문가님, 앞으로 영향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그 부분 예상해 볼까요? 네,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미 앞서도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고 많은 언론이나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블루웨이브가 됐을 때 장점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재정정책과 관련된 부분, 팽창적 재정정책,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속도, 이 경기 회복, 이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규모라든지 속도가 긍정적일 거다라는 거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빅테크 기업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규제 강화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규모 재정 정책 집행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부터 좀 반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재정 정책이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미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겠죠. 많이 이제 발행이 될 거고, 그러면 국채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금리 상승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반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미 국채 가격도 하락을 했지만 금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은 아무래도 이제 미 채권 가격과 좀 연동을 하는데, 만약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금 가격은 또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시장은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집행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이 부분은 지금 지금 하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최소 지금 6천억 불 정도의 더 추가적인 부양책이 지금 현재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추가 부양책 관련 부분에서 가장 좀 이제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이죠. 1인당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600불 정도를 주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이거 바로 조지아주 선거 여론 결과 딱 보고 나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바로 2,000불로 그냥 상향해가지고 지금 의회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상원까지도 본인들이 장악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민주당이 기대한 것과 만큼 상원까지도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상원 통과도 되겠죠. 그러면 아주 즉각적으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한 6천억 불 정도는 더 시장에 뿌려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추가 부양책의 정책은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한 거잖아요. 이게 이 주도를 민주당이 했건 말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가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바이든의 정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고 난 이후, 그러니까 1월 20일 이후에 또 한 번의 1분기 안으로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규모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최대한 2조 달러 정도가 또 될 거라는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추가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집행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의회에 걸림돌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규제 강화 및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은 작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당장의 시장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아주 강력하게 미국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법인세 인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강화 이 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과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본격적인 이 논의는 어쨌든 미국의 경기가 정상화되고 나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이 부분이 시장에 집행되지 않는다. 이번에 블루웨이브를 실제로 만들었다, 현실화시켰다 하더라도 실제로 당장에 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가 인상되는 이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건 일단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국민 통합이 되겠죠. 국민 통합에 많이 신경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 부양책, 거기에 이제 뭐 계속 자기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밀고 나갔던 이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뭐 드라이브,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시장은 원자재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된다라는 거죠. 일단 어쨌든 달러와의 양적으로 팽창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신흥국 증시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신흥국 통화의 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와 약세는 원자재 강세의 또 대표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규모 뭐 이 인프라 투자라든지 대규모 경기 회복과 관련된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 이런 드라이브가 결국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 성장주가 초강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블루웨이브가 나오고 나서 사실 나스닥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지수 자체는 떨어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기업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 자체를 떨어뜨렸지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이 미국 지금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의 핵심적인 IT,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3% 이상이 급등하는 것처럼 중소형주 내에서도 성장주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죠.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고 시장에 돈이 많이 집행된다라는 것 자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라는 건 이 세 신흥구, 원자재, 미국 내의 성장주 초강세를 유도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우리도 좀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뭐 그 관점에서 국내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중기적인 증시 버블을 지금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블이라는 게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버블을 스타트를 걸게 만들었던 주 요인이 결국 유동성이라면 유동성이 흡수되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글로벌 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산 포트폴리오군에서 원자재, 신흥구, 그다음 미국 내 성장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미국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 그 결과와 함께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증시에 중장기적인 버블이 생성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또 해주셨네요. 자,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좀 같이 불러서 주식학개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국제가전박람회 CES가 개막이 됩니다. 이 개막 초읽기에 따라서 이번 주는 저희가 CES 특집으로 치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3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내용일지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CES 특집 오늘 제 3편이죠. 나올 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저희가 살펴볼 예정인데 주식학개론에서 참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좀 드렸습니다만 CES에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혜진 전문가님, CES에서 반도체의 어떤 변화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CES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뭐 IT 기기에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신기술, IT 기술에서 혁명이 일어나다 보면은 반도체 성능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또 적합한 반도체도 생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반도체 전방위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ES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CES 2021, 2021년 CES의 화두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5G, AI,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전방 산업들이 다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3일 연속으로 그 CES에서의 기조연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사 같은 걸 진행을 할 때 이렇게 기조연설을 하는 연사들의
뭐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그렇죠. 행사의 목적을 좀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자꾸 짚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버라이즌, 그다음 GM에 이어서 AMD의 네. 지금 CEO가 이제 그 기조 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도 CES에서 단골로 나오는 이제 대표들이지만 뭔가 이번엔 조금 더 메인 타임에 네. 이 CEO들이 지금 연설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내용을 말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AMD에서 말하고 있는 뭐 주제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그래픽인데요. 이쪽에서의 좀 고성능에 대한 반도체의 생산을 계속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전을 말할 것 같고요. 새로운 반도체 솔루션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CES 여러분들도 지금 CES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네, 다 들으실 수 있죠. 네, 생방송 타임을 다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버라이즌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메인군에 있는 뭐 GM이라든지 AMD 그리고 뭐 대표들이 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들이 지금 계속 연사를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ES에서의 이제 뭐 최근에 뭐 원래는 국제 가전 전시회지만 최근에는 뭐 모터쇼 같은 형상도 보이고 있고 IT 기술의 발전이 정말 눈에 띄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반도체 수요의 증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그리고 클라우드도 좀 연동이 되죠. 그쵸. 엣지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도 좀 연동이 되면서 슈퍼컴퓨터, 네. 그쪽에 지금 이제 AMD가 이쪽에 좀 언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가지고 온 사회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단순히 클라우드 관련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도 원래는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를 위한 이제 서비스였는데 그 탈중앙화 내에서도 또 이거는 엣지로 나눠서 또 클라우드를 또 이제 분리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클라우드 시장도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뭐 대부분의 이제 뭐 보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그쪽 관련 회사, 그리고 거기에 이 뭐 하드웨어를 또 이제 어찌 보면 성능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 있는 뭐 서버, 그다음에 뭐 이 그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여기 AMD처럼 이런 통신 칩, 뭐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뭐 지금 이제 힘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전의 CS보다는 훨씬 더 좀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엣지 컴퓨터와 엣지 클라우드와 관련된 쪽에 좀 계속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돌아오는 CES에서도 반도체 업황 쪽에 기대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난해 돌아보면은 반도체 수출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도 이런 흐름들 유지가 될까요? 네, 올해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계속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일단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 가격, 현물 가격 같은 거 보면은 좀 나름대로 견조하게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특히 디램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이제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느끼죠. 제가 이제 최근에 컴퓨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램을 이제 제가 이제 샀는데 저희 사무실 업그레이드 네. 다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저희 사무실 이제 컴퓨터를 다 이제 램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봤는데 그 금액이 확실하게 DDR4 이제 16기가 기준으로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30% 정도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일 줄 알면 좀 더 빨리 좀 더 차라리. 빨리 업그레이드 할 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주식은 그걸로 알아서 반도체 종목을 샀는데 실제 상황은 분명히 이렇게 계속 제가 방송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디램 가격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제가 그거를 실생활에서는 안 했네요. 투자는 했는데 원래 보통 반대지 않습니까? 실생활은 하는데 투자를 안 하는데 전 투자는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걸 너무 미뤘네요. 원래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사무실에서 맞아요. 맞죠? 네. 예, 이거 끝나고 하자로 했는데 참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돈은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새해 맞이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려고 하셨는데 이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셨죠. 네. 실제로 그러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컴퓨터 구입하실 때 또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조금 더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디램 가격이 정말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낸드 가격의 하락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그래프를 보면 좀 하방의 가격은 잡힌 느낌이 들거든요. 네. 좀 하방 경직성은 잡힌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반도체를 좀 부문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과 낸드가 있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업황을 나눠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업계에서 추측하기에 각 반도체에서의 업황 현황을 봤을 때는 일단 D램은 정말 정체기, 침체기를 다 겪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네, 그렇죠. 회복을 하고 올라가는 구간이 올해부터일 것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빅사이클에 들어가 또 도입됐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D램에 대한 가격, D램에 대한 기대감 정말 충분한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진짜 뭐 느껴지시겠죠. 최근에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버가 마비가 됐었잖아요. 12월 달에. 네. 그래서 토마토 실시간 스트리밍도 보시다가 아마 다운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요즘에도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화질을 자동 화질로 해놓으면 중간중간 다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거의 끄고 제가 일부러 수동으로 맞추거든요. 그다음 넷플릭스도 이제 초고 화질은 이제 지금 거의 서비스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버 증설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재고를 막 확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실적도 3분기 때 훨씬 좋았던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버 증설, 뭐 클라우드, 그리고 올해부터 또 모바일, 또 PC 쪽에서의 지금 D램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D램에 대한 업황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낸드 역시도 지금 뭐 이미 뭐 지금 계속 회복을 되는 구간이었고 가격도 좀 경직성이 하방이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호황기 시즌에도 올해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파운드 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초격차 전략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글로벌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파운더리 같은 부분도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이제 뭐 호황기로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대되는 업황,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전체적으로 다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그 현물 가격 또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D램 가격은 정말 치솟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감이 됩니다. 그렇죠. 맨 위에 있는 체감이 부분은 됩니다. 수급 전망이에요. 네. 수급 전망. 이제 D램의 수급, 분기별로 낸드의 수급을 이제 정말 수요가 얼마큼 증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아래는 이제 가격이거든요. 정말 그죠. 체감이 되시기 만큼 이제 네. D램 가격 지금 엄청 치솟고 있고요. 낸드 가격도 점점 이렇게 밑에가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만 유지가 되고 수요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도 당연히 반도체 업황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IT 기업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버 증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특히 1월 달에 지금 서버를 재고를 쌓겠다, 물량을 지금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기업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구글이 서버 반도체를 발주하겠다라고 지금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확정을 한 상태고 이 외에도 지금 뭐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도 지금 글로벌 반도체 발주를 지금 동참하겠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프도 하나 보고 넘어가실까요? 제가 지금 1월 달에 확정된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도체 발주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구글이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반도체 네. 많이 사겠다, 우리 서버 증설하겠다,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확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 구글 말고도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다 이쪽에 대한 증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아마존이랑 이제 구글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충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올해부터도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또 서버, 관리할 수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소위 말하는 이쪽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가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컨콜에서 얼마나 이제 이쪽을 이제 실제로도 이야기를 해주냐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실적 발표를 하고 하지만 컨콜은 좀 더 뒤에니까 그렇죠.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 컨콜은 어쨌든 그래도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이제 수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엔터프라이즈용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또 한 번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뭐 마이크론이 근데 생각보다는 아닐 거다라고 하면 좀 꺾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도 뭐 저는 대세에는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계속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해서 2023년까지는 또 빅사이클이 또 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관심을 또 가져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시작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관심 종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준 전문가님, 그 관심 종목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만 또 따로 또 떼어서도 엄청나게 많이 좀 이야기를 또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하고 그리고 반도체 전체 업황 빅사이클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요. 자, 일단 TSE, 삼성전자, DB하이텍,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네 종목을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TSE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TSE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TSE는 야인 시대에서도 저는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TSE는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반도체는 사실 테스트를 크게 보면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웨이퍼 단계에서 웨이퍼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키징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한번 또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제품이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패키징까지 다 만들어진 완제품 완성품 쪽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실장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것까지 해서 한 3번의 큰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패키징 이후에 들어가는 이 실장 테스트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가 부품이 여기 소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컴퓨터를 직접 이렇게 뭐 조립을 해보시거나 열어보신 분은 아실 건데요. 이렇게 이제 CPU를 혹시라도 교체할 때 보면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엄청 촘촘하게 많은 이렇게 소켓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초록색 거기에 판에, 네. 그렇죠. 그 메인보드판에 예,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이제 CPU를 딱 꽂아서 그리고 이제 딱 닫아 놓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완성품을 가지고 그 모델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켓을 그 안에 넣어서 이제 이게 지금 전기가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제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인데요. 이걸 이제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랑 그다음 TSE 그리고 ISC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노공업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는 안 했고요. 대표 제가 ISC랑 그다음에 TSE를 좀 많이 이야기했던 편인데 일단 그 3개 회사가 각각 다릅니다. 각각이라기보다 좀 하는 영역이 좀 다른데요. 똑같은 이제 소켓을 만드는 테스트용 소켓을 만들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속 핀이라 해서 이게 이제 포고 방식, 포고 핀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좀 다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뭐 TSE라든지 ISC 같은 경우는 이제 러버 타입이라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원래는 이게 이 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노공업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ISC랑 TSE 같은 경우가 이제 러버 타입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테스트 소켓은 대부분 포고 방식, 포고 핀 방식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포고 핀 방식을 이제 리노공업은 리노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리노핀 방식을 좀 썼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조금씩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컴퓨터를 또 계속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많이 만져보신 분은 아시는데요. 이게 뭐 AP 칩,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들, AP 칩이나 뭐 그래픽 칩,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라든지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들은 소켓이 정말 각 제조사마다 다 다르고요. 다양하죠. 예, 제조사 내에서도 또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 조립하다가 처음에 잘못 조립하면 위치만 자꾸만 바꾸면 핀 다 눌려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켓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좀 이제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이제 포고 핀이 좀 유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러버 핀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특별하게 뭔가 이게 밑에 소켓이 홈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통일되거든요. 통일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일렬적으로 대량 생산을 쫙 찍어서 탁탁탁탁 할 수 있는 게 또 로봇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D램은 러브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포고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됐는데 최근에 이 러브핀을 만드는 회사, 뭐 TSE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ISC가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상 러버핀이 포고핀보다 훨씬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왜냐하면 포고핀은 비용도 비싸고 네. 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포고핀은 비싸고 왜냐하면 이제 수동으로 손으로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정말 아직까지 그렇죠. 사람의 손길로 해야 된다는 게 네. 이제 아직 자동화는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 자동, 그러니까 일정 수준은 자동화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것도 사람이 손으로 다 해야 되더라고요. 미세하게.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대량 생산은 좀 어려운데 러버 소켓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대량으로 이제 틀에서 다 찍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쌉니다. 가격도 싼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소켓을 만드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D램은 그냥 이제 러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은 보고핀 방식이었다라는 게 약간 고정화가 됐는데 최근에 이 두 회사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러버 핀을 만들었습니다. 예, 요기 지금 이번에 TSE가 만든 새로운 이거 소위 말하면 러버 핀인데요. 뭐 이거 EL2이라고 해가지고 요 방식이 여기서 이제 소켓을 이제 꼽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보고핀 방식은 이 앞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눌리는 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애기들 보면 이렇게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밀면 이렇게 타다다다닥 밀리는 거, 이거 형틀처럼 나오는 거. 애기들 노는 거 보면 있어요. 이렇게 손 이렇게 밀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쭉 밀렸다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애기를 기르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이 보고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고, 요건 러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딱 찍어서 나오는 겁니다. 틀이 있는 거죠. 네, 틀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받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그쵸. 그래서 훨씬 더 테스트를 하는데 더 빨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걸 할 수 네,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은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소위 말하면 이제 반도체가 고집접화될수록 지금처럼 뭐 5G 통신칩 이렇게 더 집접화가 될수록 러버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용량도 예, 커지고. 용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ISC나 그다음에 TSE를 많이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이제 5G 통신칩, 그다음에 지금 그 클라우드 관련 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CPU라든지 이런 쪽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저는 소켓도 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 관련 기업들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는 TSE의 점수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설명할게.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참 설명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또 막상 해보면 없는. 그러니까요. 뭐 말이 필요하냐 참 이거잖아요. 좋은데 참 좋고 한데 어떻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더 좋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또 워낙에 또 국민 관심주이기도 하고 우리 시장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기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을 때 뭐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 한 번씩은 다 거래해 보셨을 것이고, 최근 들어오는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다 한 주씩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삼성전자에는 뭐 큰 뭐랄까 든든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올해부터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 실적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죠. 3분기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실적에서 드러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군을 막 나눴을 때 낸드 부분도 지금 1위를 글로벌적으로 1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낸드 부분에서 지금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점유율이 살짝 낸드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낸드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용 낸드, 그다음 서버용 낸드, 뭐 PC용 낸드 다양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조금 뭐 전략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뭐 인텔이나 다른 낸드 기업들은 서버에 좀 집중돼 있는 그 분포를 가지고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T 기업들이 서버를 많이 증설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점유율을 좀 가져간 부분이 있지만, 모바일 쪽, PC 쪽, 서버 다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낸드 쪽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D램도 역시나 앞으로 조금 더 수요가 엄청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TSMC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TSMC에서도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파운드리 가격, 생산 단가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의 수혜도 삼성전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의 점유율도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최근에 또 모바일 쪽의 반도체죠. 모바일 AP, 지금 엑시노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발표했던 엑시노스가 조금 기대 이하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발열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S20 자체에도 지금 엑시노스보다는 퀄컴의 지금 스냅드래곤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정말 엑시노스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EUV의 나노 공정의 5나노 공정을 지금 엑시노스에서 이번 신제품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쪽 모바일 쪽 기업들도 이 엑시노스를 채용하겠다라는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점유율 역시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최근에 반도체의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도체 1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올해에는 뭐 2018년에 반도체 호황기였던 1,000억 원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이 중심이 있다면 그 안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중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되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적 그래프도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반도체 부분도 반도체 부분이고, 최근에 가전 쪽에서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저희가 또 따로 설명해드리기도 했지만 뭐 OLED라든지 또 LCD 쪽에서의 지금 생산 라인도 지금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IC 칩이라든지 또 이쪽에 뭐 수요 자체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물론 3분기 때 드라마틱한 실적보단 4분기는 살짝 뭐 잠정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만 4분기 때 살짝 뭐 환율 영향도 있고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요. 올해의 실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지금 시장의 중심인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점수는 10점 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DB하이텍입니다. 최근 뭐 가장 핫한 또 반도체 대형주 중에 하나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반도체를 이제 주력으로 파운드리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는 사실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아날로그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가전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는 차량용 또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면서 아날로그 반도체, 뭐 그다음에 MCU 뭐 이쪽 관련 부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을 좀 반도체 관련 부분을 좀 제재를 하면서 사실상 이쪽에 경쟁사가 될 만한 중국 기업들을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 도태되어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나마 경쟁을 해볼 만한 게 이제 SMIC 정도가 된데 이쪽도 계속 지금 기존 계속 이제 이 추가적으로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DB하이텍이 앞으로도 팡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풀캡합니다. 이제 계속 더 이상 돌릴 데가 없어요. 원래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혹시나 모를 분을 위해서 한 5% 정도는 가동률을 놔두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100% 다 가동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단점인 거, 야, 그러면 그만큼 다 돌리면 매출의 증가가 있을 수가 없지 않냐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Q가 안 되니까 이제 P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인상을 시켰다라는 점, 그 부분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동종업종 내에 뭐 UMC라든지 이런 동종업종 대비해가지고도 여전히 좀 싼 가격대를 또 유지하고 있다. 물론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다. 하지만 이제 같은 피어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좀 싸다라고 보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여전히 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DB하이텍 점수는 1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를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그 반도체 테스트하는 기업 중에 조금 좋아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테스나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LB세미콘을 보셔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개의 기업을 항상 강조됐던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테스팅 업체이기 때문에, 테스팅 기업이기 때문에 이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테스트하는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하나마이크론도 테스트 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살짝 이들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기업들보다 약간 저평가가 됐던 것은, 하나마이크론은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테스트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용 AP 칩에 들어가는 용만 테스트를 했어서 최근에 작년에 모바일이 생각보다
잘 안 팔렸죠. 팔렸으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테스트할 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실적도 좀 적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테스트 기업들보다는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반도체 물량이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D램이라든지 시스템 맞춰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신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D램 쪽의 물량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이게 DDR5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이제 구동하는 IC 칩이기도 하는데 이쪽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물량도 신규로 지금 물량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모바일 쪽에서만 있었던 부분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산도 다각화되고 테스팅한 물건도 다각화가 됐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조금 성장성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온 부분들은 무척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베트남에 공장이 증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설 효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잊어버렸네요. 네. 지금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기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올해부터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좀 좋게 주려고요. 10점 주겠습니다. 이런 일은 참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4가지 관심 종목이 전부 다 10점이 나왔습니다. 자, 10점짜리 종목들 중에서 탑픽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중에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사실 탑픽을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삼성전자도 사실 탑픽이 맞죠. 이 가지고 그쵸. 계신 분들은 10만 원까지는 좀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지금 뭐 어떤 종목을 하시더라도 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새로운 이제 신모델도 좀 만들었고 조금 더 이제 성장성이 있는 쪽이라고 봐서 저는 TSE를 탑픽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예, 손절가는 5만 원을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8만 원을 드리긴 8만 했는데 원인가? 예. 1차 목표가는 건 8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은 TSE였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 8만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가격 5만 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ES 특집 제3편 반도체 쪽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만 오후장까지 증시 분위기는 좀 훈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